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대기 정체와 국내외 스모그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추워지겠고 입동인 모레는 서울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먼지 가득한 달의 환경을 지상에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극한 환경을 미리 검증할 수 있어서 달에 정착하기 위한 인류의 꿈도 한 발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 연구진이 딱딱한 형태와 부드러운 형태를 하나의 전자기기에서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제품뿐 아니라 생체의학,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내륙의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되고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며 충북 지역의 대기질이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 세종과 충남 지역도 오전에 일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 동안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추워지겠고 입동인 모레는 서울 기온이 1도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며칠 뒤면 입동. 가정마다 겨우살이 신경 쓰실 텐데 독감이나 노로바이러스, 홍역 등 대표적인 겨울 감염병 대비도 미리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감염병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혜 기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겨울 감염병은 독감입니다. 갈수록 유행 시기는 빨라지고 늦게 사라집니다. 이미 지난달부터 독감 의심 환자는 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이달 중순쯤 올해 유행주의보가 내려질 거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가 11월 중순에서 12월 초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늦어도 11월 중에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맞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과 손 씻기입니다. 예방접종은 독감에 안 걸리게는 못하지만 걸리더라도 폐렴 등 치명적인 합병증 발생이나 사망 위험을 크게 줄여 김장 준비하듯 매년 꼭 접종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특히 12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는 필수로 생각해야 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 이제 복압이 올라가게 되니까 폐가 이제 충분히 못 펴지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폐 인플루엔자 감염이 됐었을 때 폐렴이 호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조산이라든지 사산의 위험성도 증가된다고 알려져. 노로바이러스도 이달부터 환자가 급증하는 겨울 감염병입니다. 주로 오염된 물과 음식을 먹은 뒤 장염을 일으키는데 백신도 없고 특별한 치료제도 없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옮겨지는 병이라 손 씻기와 주변 소독을 자주 하는 게 감염과 확산을 막는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 물과 음식도 한 원인인 만큼 익혀 먹고 끓여 먹는 조리법을 활용합니다. 홍역은 국내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집단 발생과 산발적인 발생이 전국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역학조사 결과 태국, 베트남 등 홍역이 유행하는 나라로 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퍼뜨린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 나라로 여행을 가려는 사람은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합니다. 먹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겨울철 내 몸 건강. 생각보다 쉽지만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달을 향한 인류의 꿈은 여전히 진행 중이죠. 그만큼 달 탐사를 위한 기술 개발이 활발한데요.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달의 환경을 지상에 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1960년대에 포착된 인류의 달 탐사 현장. 우주인들이 손에 든 솔로 흙먼지를 털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달 표면에 가득한 먼지는 그동안 탐사 장비나 우주인의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달의 환경을 지상에 옮겨 미리 실험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높이 5m 규모의 대형 체인버 안에 달 표면을 재현한 겁니다. 연구팀은 16톤 정도의 달 토양을 체인버 안에 넣고 달과 비슷한 정도의 진공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달의 일교차를 나타내기 위해
영하 190도부터 영상 150도까지 온도가 변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은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 달의 환경을 만들어 왔지만 먼지가 가득한 실제 모습으로 구현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챔버 안에 들어갈 이 달 토양이 교란되지 않는 걸 유지하면서 목표 진공도와 온도를 달성하는 그런 제어 기술이 저희는 소위 집안 진공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집안 진공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구팀은 또 현무암으로 달의 토양을 본떠 만들고 하루에 150kg씩 대량 생산도 가능하게 해 달의 환경을 실제에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In other agencies over the world that are now engaged in lunar exploration, we will want to test lander system, rovers, instruments, even part of habitat construction. And this will help the whole community to build a moon village, testing the element before in the DTVC. 극한 환경을 미리 검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국내에 열리면서 달에 정착하기 위한 인류의 꿈도 한 발 더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해 활동 중인 중국 탐사선 창어 4호의 탐사 로봇 위투 2호의 이동 거리가 300m를 넘겼다고 인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옥토끼라는 뜻의 위투 2호가 지난 1월 3일 모선인 탐사선 창어 4호가 달에 착륙한 이후부터 최근 지난 4일까지 모두 318.62m를 옮겨 다니며 탐사 활동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민일보는 또 탐사 로봇 위투 2호가 달에서 11번째 낮 시간 활동을 마쳤으며 앞으로 14일 동안은 현재 지점에서 활동을 멈추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달은 자전의 주기가 27.3일이어서 낮과 밤이 대략 14일씩 반복되며 카메라와 레이더 등이 장착된 위투 2호는 밤 시간이 되면 섭씨 영하 190도까지 떨어지는 조건에서 다음 활동을 기다리게 됩니다. 네, 40년 넘게 우주를 비행해온 미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서면서 보내온 자료가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연구진은 태양계 끝이 뭉툭한 탄환 모양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1977년 8월에 발사된 미 우주탐사선 보이저 2호. 목성, 천왕성 등 태양계 행성들을 지나 40년 넘게 비행한 끝에 지난해 11월 태양계 너머 성간 우주 인터스텔라에 진입했습니다. 보이저 2호는 태양계 너머의 자료를 보내왔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 연구진은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Spacecraft to transmit the data back, and that's now what Voyager 2 is starting to do in 2018. 나사는 태양이 뿜어내는 전기 입자로 생성된 태양권이 성간 우주와 맞닿아 있는 곳을 태양권 계면 헬리포즈로 부르며 보이저 2호가 관측한 태양계 끝은 좁은 타원형으로 뭉툭한 탄환과 같은 모습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나사는 또 보이저 2호가 태양계를 넘어선 정확한 날짜가 2018년 11월 5일이란 것도 데이터 분석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보이저 2호는 현재 지구에서 182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비행 중입니다. 빛의 속도라고 해도 16시간 반이 걸리는 먼 곳입니다. 보이저 2호는 방사성 물질인 플루토늄이 내는 열을 전기로 바꿔 쓰고 있는데 앞으로 5년이 지나 동력이 떨어져 더 이상 자료를 보내지 못할 때까지 태양계 너머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딱딱한 형태와 부드러운 형태를 하나의 전자기기에서 선택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전자제품뿐 아니라 생체의학,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쓰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전자기기는 사용 목적에 따라 모양과 강도가 다릅니다. 스마트폰은 쥐거나 내려놓고 사용하니까 딱딱하게, 웨어러블 기기는 몸에 잘 붙게 신축성 있는 소재로 설계합니다. 상황에 따라 딱딱해지고 유연해지는 전자기기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됐습니다. 연구진은 금속의 하나인 갈륨이 섭씨 29.8도에서 녹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체온에 녹기 때문에 신체 탈 부착 시 딱딱했다가 물러졌다가 상태를 변화하도록 한 겁니다. 체온에 의해 녹을 수 있는 갈륨이라는 물질을 활용을 해서 중합체와 같이 섞음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전자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연구진은 갈륨을 중합체인 폴리머에 내장하면 온도에 따라 강성을 조절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자기기의 강성도를 다양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이 기술의 활용 분야는 앞으로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로 뇌탐침을 만들어 쥐실험을 해봤더니 기존 딱딱한 탐침의 부작용이던 뇌 손상과 염증이 많이 줄어든 결과가 관찰됐습니다. 휴대성 그리고 생체 적합성 등을 크게 기존의 디바이스 위에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비 전자 제품뿐만 아니고 생체의학이나 로봇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 굉장히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자기기의 활용폭을 넓힐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어젯밤 7시 54분쯤 충북 옥천군 삼양리 옥천군청 인근에서 멧돼지 8마리가 나타나 4마리가 사살됐습니다. 8마리 모두 몸길이 80cm 남짓의 새끼 멧돼지로 4마리는 인근 야산으로 도망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청은 유해 조소포획단을 동원해 달아난 멧돼지를 쫓는 한편 사살한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감염 여부를 분석 의뢰할 예정입니다. 세계 인구 절반이 속한 시장을 하나로 묶는 최대 FTA, RCEP 협정으로 부진을 거듭하는 우리 수출의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기업들도 보호무역주의 기조 속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문제는 농업과 수산업 분야의 피해 가능성과 인도의 최종 참여 여부입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과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국제유가와 반도체 가격 하락까지 여러 악재 속에 우리 수출은 11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RCEP, 즉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한중일과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이면서 거대한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RCEP은 세계 인구의 절반,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최대 규모의 FTA 시장입니다. 무엇보다 미중 무역 전쟁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 15개국이 참여하는 경제 통합체가 생기면서 우리 수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각 나라와의 FTA를 보완해주는 효과도 있어 국내 기업의 수출길을 더 넓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상거래 챕터를 새로 도입함으로써 최근 고성장세를 기록 중인 아세안 전자상거래 시장의 진출 기반을 확고히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보호규범 마련을 통해서 신남방 시장 내 한류 확산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쉽지 않았던 한중일 세 나라의 무역 체제를 강화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이 통상 환경을 새로 구축을 하고 이 지역 무역 협정을 통해 가지고 이 산업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농수산물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대책 마련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 기준으로 RCEP 국가에 농산물 31억 달러어치를 수출한 반면 수입은 2배가 넘었습니다. 특히 대중국 적자를 우려하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한 배를 타게 된 15개 나라의 또 다른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이준입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은 인근 지열발전소에서 촉발된 인재라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열발전 업체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3월 포항 시민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지 7개월 만입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학교 건물 외벽이 삽시간에 무너져 내리고 사람들이 책상 밑으로 급히 몸을 숨깁니다.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일어났던 규모 5.4 지진 당시 모습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물론 사상 초유, 수능 시험까지 연기됐고 사망자 1명에 100여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막심했습니다. 지난 3월 정부조사연구단은 포항 지진은 근처 지열발전소 때문에 촉발된 인재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이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나 상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고소장 접수 7개월여 만에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심지층 연구센터와 포항지열발전, 사업주관사인 넥스지오 등 4곳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해당 기관과 업체들이 지진 발생 가능성을 알고도 사업을 강행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본 사안인 만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형사고소와 별개로 지진 피해를 본 포항시민 12,000여 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이미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사를 통해 정부나 관련 업체들의 책임이 드러난다면 추가 소송이 줄을 잇는 등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불안 수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됐습니다. 미 UC 버클리대 연구팀은 성인 18명을 대상으로 푹 자고 난 다음 날과 밤을 새운 다음 날의 뇌를 관찰하고 질문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밤을 꼬박 새운 다음 날 불안 수위가 최고 30%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잠을 잔 사람의 뇌파를 보면 불안 수위가 크게 떨어진 반면 잠을 못 잔 사람의 뇌에서는 불안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측 전두피질이 활성화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숙면이 밤새 뇌 신경 연결을 재조직해 불안을 완화한다는 걸 발견했다며 깊은 잠은 천연 불안 억제제라고 말했습니다. 틀니 청소를 매일 하지 않으면 폐렴 위험이 1.3배에서 1.5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도호쿠대 연구팀은 고령자 7만여 명을 대상으로 틀니 손질 빈도와 과거 1년간의 폐렴 발병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폐렴에 걸린 사람 비율이 틀니를 매일 손질하는 집단은 23%였지만 매일 손질하지 않는 집단은 30%로 위험이 1.3배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75살 이상 고령자의 경우 위험성은 틀니를 매일 손질한 경우가 29%인데 비해 매일 손질하지 않는 사람은 43%로 위험이 1.58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틀니를 매일 손질하지 않으면 세균이 틀니에 증식해 음식물과 함께 폐로 들어가 폐렴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지난해부터 무선 이어폰이 인기를 끌면서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사기 위해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성능이 불량한데도 교환이나 환불이 안 돼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일할 때나 음악을 들을 때나 늘 이어폰을 끼고 생활하는 석지영 씨. 한참 쓰던 유선 이어폰을 지난해부터는 무선으로 바꿨습니다. 머리 넘길 때 같이 선이랑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서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참다가 무선 이어폰을 샀어요. 근데 너무 이제 자유롭죠. 귀걸이도 큰 걸 해도 이렇게 같이 걸리지 않고. 올해 세계 무선 이어폰 시장은 지난해보다 2.6배나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무선 이어폰은 수만 원대에서 수십만 원대까지 가격도 천차만별.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은 조금이라도 싼 제품을 찾아 해외 쇼핑몰을 많이 이용합니다. 해외 직구가 는 만큼 소비자 불만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는 28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까지만 벌써 119건에 이릅니다. 4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품질 불량에 대한 불만이 가장 많았는데 소리가 잘 들리지 않거나 고장이 나도 교환이나 환불이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배송이 제대로 안 되거나 사이트 폐쇄, 연락 두절 등도 적지 않았습니다.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해외 직구가 많은 데다 이번 달에는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만이 접수된 무선 이어폰은 40% 이상이 5만 원 미만이었는데 중국의 샤오미나 QCY 제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15만 원 넘는 이어폰도 31%였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애플 제품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외 직구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우선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사기가 의심되는 사이트인지를 살펴보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 전에 소비자 피해 사례가 없는지 검색을 해보고 또 사이트 안에 명확하게 사업자 연락 정보가 적혀 있는지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네, 일생을 살아가면서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들도 있지만 행복하다라는 느낌을 받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한 조사 결과 한국인들의 삶에 대한 행복지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